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인문학 TV 이철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가져온 그 스포츠 인문학 책방의 책은 곁에 두고 있는 니체.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초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철학자고, 또 이 사람이 그 신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운동선수들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는 이 니체는 현대 철학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니체는 좀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일 유명한 명제는 뭐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이제 근대에 던져주신 분인데, 또는 이야기했듯이 이제 초인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 책이 누가 썼냐면 이제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굉장히 다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책까지 굉장히 많이 쓰셨고, 또 우리나라에도 나온 책이 제가 알기로 한 20몇 권 정도 번역돼 나온 것 같고, 많은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토 다카시 책들은 아마 한 번 정도 서점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편하게 글을 쓰세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떤 인문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니체를 이야기할 때 좀 쉬운 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온 책이 사이토 다카시가 쓰신 책인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좀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초인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이토 다카시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결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계속 뛰어오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슈퍼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슈퍼맨처럼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초인에 대한 길을 갈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한 단계 더 점프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초인이고, 이 초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보는 게 바로 이 니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운동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다 보면 어느 범주에서 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발전하고 변화되고, 이 니체가 말했던 초인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지평이 좀 넓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니체가 제일 싫어한 건 뭐냐?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싫어했다. 자기 인생에 온 힘을 쏟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삶이 뭐냐? 자기 인생에 온 힘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겠죠. 이 니체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또한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삶을 추구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니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외국어나 수학, 국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즐겁게 살아가요. 이걸 우리가 운동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뭐죠? 즐겁게 어떻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운동선수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역으로 우리 운동선수들은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어떤 스타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그 전술적인 측면을 항상 고안해내는 사람도 있고, 이 시스템에서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에 포기하지 않는 것. 니체는 이러한 철학자였고, 우리 운동선수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니체가 유명한 저서입니다.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핵심이 뭐죠? 죽을 때까지 희망과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니체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것을 니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괜찮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사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운동하다가 여러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이럴 때가 언제의 상황이죠? 그렇죠. 시합에 졌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선발전 있잖아요. 무슨 상비군 선발전 같은 데 나갔을 때, 졌을 때 세상이 무너져버린,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지만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용기가 있는 한 당신은 멋진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죽인다는 거죠. 죽음을 죽일 수 있다. 용기가. 이건 뭐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니체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여러분들 그 무용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사도라 덩컨인데요. 여러분 한번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무용을 얘기할 때 이 덩컨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현대 무용을 얘기 못 하는데, 이사도라 덩컨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니체에게서 춤을 배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니체가 이 뿌리 내린, 니체가 우리한테 준 영향력은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특히 이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현대 무용의 어머니한테도 큰 영향을 줬어요. 니체 철학은 그녀의 무용에서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무용의 원천을 이루는 세 가지는 그리스 예술, 우아한 고전 음악, 그리고 니체의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 니체의 지금 얘기했던 그 용기라든지 죽음을 뛰어넘는 것, 또는 아모르 파티. 여러분들 그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아모르 파티를 누가 얘기했냐? 김연자 씨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모르 파티를 얘기한 사람은 바로 니체입니다. 이거는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운명애라고 얘기를 하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게 이제 아모르 파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아모르 파티만큼 또 제가 좋아하는 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라틴어 3대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 까르페 디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를 즐겨라. 이 세 개가 라틴어 3대 경구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니체가 얘기했던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그래서 니체는 우리한테 뭐 많은 메시지를 좀 줬어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던 그 아모르 파티 부분만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죠. 운명의 필연성은 긍정하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고 바로 여기서 창조성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사도 다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지 않는다. 거친 바람과 폭우도 밀려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일단 운동선수들한테 주는 니체 메시지는 뭐냐?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내가 이번 시합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라. 내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떨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독립구단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이 니체가 주고 있는 크나큰 메시지입니다. 용기를 갖고 항상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이처럼, 그러니까 니체는 어린이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런 천진난만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자세와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 누구처럼? 초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초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대들 자신을 뛰어넘어 크게 웃는 법을 배워라. 그대들의 가슴을 활짝 펴라. 저도 가슴 활짝 피게 되는데요. 높게, 더 높게, 멋진 무용수답게 큰 웃음소리도 잊지 마라. 이게 바로 니체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웃어라. 죽음을 이겨라. 뭘로? 용기를. 그 다음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삶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 정말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고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니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삶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용기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초인적, 그러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오늘 니체를 가져왔고요. 앞으로 우리 이 스포츠 인문학 책방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논어라든지 장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동서양 철학에 대한 조금 쉬운 책 또는 접근하기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스포츠 인문학 정신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활짝 만개하는 그날까지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한 줄기, 그 다음에 두 줄기, 세 줄기가 되어 좋고요.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스포츠 인문학 TV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휴방하는 동안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의 또 구독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행복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